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1462년 명천순 6년 처음에 예문관에서 문신과 성중관 등을 모아서 행상호군 양승지를 제주로 삼아 서적을 간행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계양군 이정에게 명하여 예문관에 가서 그 서적을 다 실어와서 문학을 아는 종친 등으로 하여금 고열하게 하니 잘못된 것이 많았다. 명하여 장준인 등의 고신을 거두고 갓을 쓰고 그대로 출근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다. 장준인은 교서관의 잡직의 하나이다. 인쇄 원고를 장독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병주의 사례기를 평안도 황해도는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니 입주하는 사신의 행차에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실어서 호송하는데 그 배단이 다단하여 날로 조잔하여지니 그 배단을 구제할 조건을 다음에 일일이 기록합니다. 1. 걸량의 수를 경국대전의 등록에서는 사와 부사 각각 62씩이라 규정하고 있어서 매 행차에 100여도를 거두기에 이르고 식물도 또한 많이 싣고 갑니다. 이로 인하여 마필이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여 중로에 곤패하니 청컨대 이제부터 대소사신의 행차에 식물은 한 다리를 넘지 못하게 하고 걸량도 그 수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싣는 자가 있으면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제서 유의율로서 논제하소서. 1.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싣는 일은 초정할 때 혹은 인정을 내기도 하고 혹은 마필을 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말을 받는 자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하여 전심하여 먹여 기르지 아니하여 말을 피곤하게 만들며 심지어 산채로 그 껍질을 벗겨서 돌려주는 자가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 행차에 여러 고을의 구전 군관 중에서 무예가 있고 강명하고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자 1인을 골라서 특별히 자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서 엄히 검찰하여 잡아내게 하되 만약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즉시 중죄로 논하고 말은 징발하여 주인에게 주며 사부사의 서장관으로 능히 검찰하지 못하여 혹은 길을 배나 빨리 가서 물고 하게 하는 자는 의주목사가 친히 스스로 점검하게 하소서. 1. 의주목사와 거느리는 군인 등 가운데 물고한 마필을 숨겨서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는 자는 청컨대 목사는 파출시키고 군관은 작업을 내리소서. 1. 호송군은 사, 부사의 행차에는 100명이고 단사의 행차에는 50명이라는 정한 수가 본래 있는데 근래에 적의 성식으로 인하여 혹은 수백 명을 보내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살 곳에 이른 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대소 행차에 정한 수를 넘지 말게 하고 만약 부득이한 적의 성식이 있으면 임시하여 계문에서 짐작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초정은 사람과 말을 뽑아서 정합니다. 단사는 정사, 부사가 없이 혼자 단독으로 가는 사신을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평안도 도구절제사 김계손, 의주목사, 장맹창, 판관, 장효손 등은 오로지 접전만 능히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적을 추격하지도 못하였고 적인이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간 일과 적인의 안마를 빼앗아 온 일을 모두 사실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허구 날조하여 계문하였으니 죄가 응주불주조에 해당합니다. 그 조문에 이르기를 만약 회피하려고 엿보아 사실을 증감하여 긴급에 관계된 정상을 목록하게 주준한다면 시행된 이후에 인하여 일이 발각 단로될 때에는 비록 횟수가 오래 경과되었더라도 공문하기를 명백히 하고 차명에 찬다였습니다. 저들 적들이 수하에 입구한다는 보고를 미리 알고서도 의주는 다른 강변 고을의 예와 달리 농민들이 많이 강을 건너서 들에 흩어져 있는데 다만 2천만 하도록 하였을 뿐이요 주장은 긴유하지 않은 취재를 한다고 핑계하고
물러가 평양 등지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친히 가서 조치하지 않다가 사람과 가축을 많이 죽거나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죄가 주장불고수조에 해당합니다. 그 조문에 이르기를 무릇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에게 엄습당하여 선체를 실한 자는 자명에 찬다였습니다. 교지를 받들어 추국할 때에 함길도에서는 12차례나 사람과 가축이 죽거나 사로잡혀 가도 일찍이 돌제사를 행문하자고 청하지 않다가 지금 생상이 단지 장맹창만을 공문하도록 명하였는데 재차 개청하여 우리를 연류시켜 항쇠하여 추국한다고 원망을 품고서 큰 소리로 드러내놓고 말하였으니 죄가 기회제서인 신조에 비이됩니다. 그 조문에 이르기를 무릇 제서를 기회하는 자는 참행에 처한다고 하였고 명례에 이르기를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며 중한 것을 가지고 논지하되 각 등급의 죄인은 같은 제목에 따라 과단한다 하였으니 김계손도 같은 죄목에 따르면 대시의 참행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부대시의 참행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명은 5형의 죄명을 말하고 예는 5형의 실제 예를 말하는데 곧 법의 총칙을 말한다. 부대시는 시박대죄 중 중대를 범한 죄인은 대시에 구애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개해 6번째 기사 지사권은사 권지가 아뢰기를 본조의 권지에서는 참외는 매품에 각각 2품계가 있고 참상은 각각 4품계가 있어서 차례대로 승진하나 성중관과 서반은 그렇지 못하여 만약 1인이 9품의 초질로서 전전해야 마땅하면 을에 8품으로 승진시킵니다. 지금 백관의 가자가 한때의 언전에서 나오면 마땅히 어명이 내릴 때에 즉시 한 작업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나 병조에서는 그때 가자하지 아니하고 후일 도목할 때 이르러 곧 말하기를 한 차례만 건너뛰어 선전한 전례는 이미 있으니 선전할 즈음에 마땅히 다시 한 작업을 더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과 같이 한다면 그것은 곧 이 작업이요 1작업이 아니니 관작이 어찌 이처럼 무람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등이 이 뜻을 가지고 아뢰어서 유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병주에서 잘못되었다고 핑계하고 그 불가함을 고집하여 자나께서도 이를 윤허하시니 신등은 거기 의혹스러워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9일 갑자 첫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이 도진무 양경로를 보내어 사목을 올리니 임금이 숭당에 나가서 양경로를 인견하고 후문의 일을 물었다. 좌찬성 구치관을 불러서 양경로가 가지고 온 사목을 보이고 강효문에게 회유하기를 지금 사목을 보고 양경로의 말을 아우러 듣고서 경의 뜻을 자세히 알았다. 본도의 군사에서 시정을 주지 말고 구전을 제수하라는 일과 갑산의 주진을 만들어 삼수 군사의 방어를 검찰하게 하자는 일과 갑산 삼수 해산의 군관은 정원을 줄이자는 일과 허수라에 진을 설치하는 일을 정지하자는 등의 일은 경의 아랫바에 준하여 시행하겠다. 열화독 등을 추세하는 데 공이 있는 야인을 서울로 올려보내는 일은 이미 하유하였다. 갑산에 판관을 설립하자는 일은 해산 만호를 혁파하고 첨절제사를 세운 지 얼마 아니 되어 큰 이해관계도 없이 모름지기 도질제사를 혁파하고 갑자기 판관을 설치하지는 못한다. 삼수 이서가 방어하기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창 자승을 이미 혁파하여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모두 구성으로 옮겼으니 형세가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다. 마땅히 삼수로 하여금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도록 하라. 이보다 앞서 본국에서 활을 만들 때는 모두 악교를 썼고 본도에서 화살에 나무를 쓴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래에 어교를 쓰기를 승상하고 죽전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도에서 나지 않고 멀리서 수송하기도 또한 어려우니
토의에 따라서 정하게 만들어 많이 비축하는 것이 편할 것만 같지 못하다. 또 경중에서 전죽을 전수하는 데 폐단이 있으므로 강원도로 하여금 수성하게 하자는 일은 이미 법을 세웠다. 갑산, 해산, 삼수 등지의 영대에 지신포를 이떼기가 어려우니 철신포를 더 만들라. 모련이와 건주의 야인이 군사를 연합할 형세가 필연 있을 것이니 이미 평안도에 하유하였다. 경도 또한 변장으로 하여금 더욱 엄하게 방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정은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아이들의 역을 면제해 부모를 공양하게 하던 장정이다. 죽전은 대나무 화살이고 토의는 그 지방에서 나는 산물이며 전죽은 화살로 만든 대나무이고 지신포는 신호용으로 쓰는 화포의 하나이다. 쇠로 만든 탄환 대신 종이를 썼다. 철신포는 쇠로 만든 탄환을 쏘는 신포인데 소리가 매우 크게 나므로 북방 변경의 적의 침입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명하여 함길도 도관찰사에게 유시한 글을 조아이정 신숙주에게 보이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말씀하신 뜻이 모두 지당합니다. 다만 목전에 공력을 들이기가 심히 어렵고 또 남도의 나무도 또한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에서 전죽이 나는 것을 모두 이미 장부에 게재하여 사용을 금지하였고 수로를 따라 해마다 함길도 병사의 영문에 수송하게 하여 오진에 나누어 보내어서 쓰게 하였습니다. 관찰사의 감령에는 수송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남도의 전죽이 없으니 청컨대 지금 강원도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전죽을 적당히 보내게 하고 이로써 상법을 삼으소서. 악교를 써서 활을 만드는 것이 어교를 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근래 황해도의 세공을 평안도에 수송하고 있으니 모두 이 예에 의하여 어교를 적당히 보내게 하소서. 또 궁방과 궁기감에는 여러 도의 세공이 심히 많으니 청컨대 경중에서 소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적당한 숫자를 들여 보내어 이로써 상법을 삼으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임금이 창덕궁의 후원이 얕고 좁다고 하여 동쪽 원장을 넓혀서 쌓으려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성공제조에게 명하여 그 기지를 살펴서 정하게 하니 주의 둘레가 모두 4,200척이고 그 안에 인간은 모두 73채였다. 명하여 2월까지 모두 철거하게 하고 그 주인에게 3년 동안 복호하여 주고 한성부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빈 땅을 절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집을 철거하는 사람에게 각각 쌀 한 석과 보리 4석을 주라 하고 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 궁성을 넓히는데 모름지기 철거하는 사람 집에서 반드시 원망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제목과 기와를 어찌 능히 일일이 옛날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못 쓰는 기와와 썩은 제목을 적당히 보상하여 주어서 그 부족한 것을 보태주려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자 좌부승지 김겸광이 아뢰기를 인가가 심히 많은데 제목과 기와는 한정이 있으니 어찌 능히 다 보상해 주겠습니까? 쌀을 내려주면 족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곧 명하기를 제목과 기와를 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겠는가. 그 조례, 방패, 별군 등으로 하여금 거관하게 하고 공천 장인에게는 본사 1년 동안 역사를 면제시키고 양민 4천에게는 2년 동안 복구를 더하여 주고 응사, 장용대, 무공, 갑사, 환광, 사옹의 여러 관원 등에게는 사도를 차등있게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경감도감에서 아뢰기를 화재가 날까 두려우니 청컨대 부근의 인가를 철거시키소서 하니 명하여 또한 2월까지 철거하게 하였다. 모두 23사모였는데 복화하여 주고 쌀을 내려주기를 모두 궁성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의 예와 같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5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전지하기를 집을 철거하는 사람 가운데 집틀을 받겠다고 청하는 자는 신고하는 선우에 따라 급속히 절급하되 날마다 이미 몇 사람에게 주었는지와 아직 몇 사람에게 주지 못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6번째 기사. 예주에서 아뢰기를 2월 초 8일에 풍은 뇌우제를 지내겠으니 제게 하소사니 전지하기를 어찌 초 3일의 사직제 때에 겸하여 지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연달아 제기하게 하는가 하고 예주와 서원건을 불러서 이를 물어 보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어찰러 예조에 전지하기를 제기라는 것은 오래에 있어서 흉내에 속하니 오랫동안 제기를 지킬 수 없다. 형정 등의 일을 느리게 치부하는 패단이 있으니 금후로 모든 재산은 일시에 아우러 지내도록 하고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특히 풍은 뇌우제는 초 3일에 아우러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여러 관사의 전곡을 출납하는 중기에서 아전과 노예 등이 증감하는 바가 많아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날로 심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중기 두 벌을 장부로 만들되 한 벌은 각각 그 관사에서 한 벌은 매 10일에 중감 등에서 봉하여 본조에 보내어 회계에 빙고하게 하여서 간사하게 속이는 패단을 방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중기는 관에서 전곡이나 노비들을 출납하거나 납공할 때 이를 기록하던 장부를 말한다. 중감은 전곡과 회계의 출납을 감독하던 관아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팔도의 호적경찰관 등에게 유시하기를 여러 고을의 건초를 적치한 상황을 살펴보고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2일 정미호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2일 정미호 두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무릇 결사관들이 공사를 대중소의 3등급으로 나누어 기일을 한정하여 판결을 끝마치는데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로 갖추어 아뢰었다는 것은 이미 성문화된 법이 있다. 근래 한성부, 이금부, 형조, 한성부의 관리들이 비록 이미 기한이 지나더라도 하나같이 계문하지 않으니 이것은 심히 불가하다. 그것을 속히 등급을 나누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복천군 권계가 아뢰기를 구례에는 발병부를 신구 관찰사가 서로 만나서 주고받았는데 지난번에 신이 강원도 관찰사로서 유시를 받고 올라오며 병부를 수령관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마침 교대하는데 만약 구례에 의하여 직접 주게 한다면 왕래하는데 패단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즉시 사람을 우찬성 구치관의 집에 보내어 이를 물었다. 또 함길도에 진을 설치하는 것이 편할지 여부를 물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남양부원군 홍달손 우찬성 구치관 예조판서 홍윤성 참판 조효문과 병조당상 등을 명수하여 갑사 정병의 번상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 빈에게 장순이란 시호를 내려주었으니 온순하고 너그럽고 의용이 아름다운 것을 장이라 하고 유순하고 어질고 자애로운 것을 순이라 하였다. 한 명의 딸 한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신숙주와 우의정 권남이 병을 오랫동안 예골하지 못하니 명하의 중간 이득수를 신숙주의 집에 보내고 예문, 검열, 헛선을 권남의 집에 보내 문병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병이 낫거든 오도록 하라 하였다. 권남이 어명을 듣고 즉시 왔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서 일본국 경극전의 사신인 중, 수경 등 14인을 인견하고 작은 술자리를 베푸니 내종신과 권남, 제장, 승지 등이 시연하였다. 임금이 왕세자를 명수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권남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세자께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시는데 신은 그것이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극감 같은 자는 오월하기가 심하여 좋게 세자를 보양하지 못합니다. 만약 신으로 하여금 세자를 보도하게 한다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세자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권남과 너희 아비는 간격이 없으니 너는 응당 이를 알아야 한다 하였다. 권남이 지는 진시로 세자에게는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말투가 불손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인신의 채모를 잃었다고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제하기를 경국대전에서 동적전은 양주의 백성 100명에게 주고 서적전은 풍덕의 백성 200명에게 주어 농군으로 삼되 적전북은 30리 안의 10결 이상을 경작하는 호에서 한 명씩 정하고 10결 미만인 자는 다른 호와 아울러 정하며 모두 공부 이외의 자벽을 면제하여 농사에 전념하도록 한다 하였으나 농군들이 어렵게 고생하는 패단이 없지 아니하다. 지금부터 두 고을의 경내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원래 정한 농군의 수에 의하여 차례를 돌려가면서 역사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승문당에 나아가서 조화승지 홍응을 불러서 김계손 등의 주회를 의논하고 김계손과 장맹창을 부대시의 차명에 처하고 장효손, 이승효, 조지상은 모두 사형을 감면하였다. 이어서 의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처음에 내금이 이원알의 궁장 인경의 안에 사절을 간통하였는데 일이 발각되니 사헌부에 내려서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헌부에서 이원알이 화간하였다고 하여 고문을 더 하지 않았다. 임금이 헌부에 청탁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의금부에 명하여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지평 이영부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대조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의금부에서 만약 복금하기를 끝마치면 헌부에서 반드시 잘못한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야흐로 일이 긴급하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검직으로 거관하면 이전 6품은 예빈 주부로 7품은 예빈 직장으로 8품은 도관서 승으로 9품은 도염 녹사로 8품에 따라 제수하였습니다. 지금 도관서, 도염서가 모두 혁파되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8품은 경시 녹사로 9품은 경시 부록사로 임명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올제캅 오두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원지 김덕경을 국문하여서 아뢰니 전제하기를 이것은 황수신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저 차사원 등이 황수신의 종의 청탁하는 말을 들어주었으니 진시로 죄가 있다. 고소한 사람들은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닌데도 감히 고소하였으니 또한 죄가 있다. 모두 조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친히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는데 귀고리 모양이 있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동교에 나아가니 내종친과 서연, 이귀사, 사복시 등이 수행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경복궁에 나아가서 동궁을 새로 지을 기지를 터잡고 후원에 나가서 사복관 등이 관역에 활살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문사 매우가 통사를 보내어 사목을 가지고 먼저 와서 아뢰기를 이달 25일에 영평부 남하역에 이르니 서반 왕충이 해서달자 칙동로호 대가하 창안로 등을 호송한 다음 이 역에서 되돌아갔는데 신등이 그 적의 성식을 묻자 왕충이 대답하기를 달자를 호송하여 개원에 이르렀더니 그 관하의 달자 1천 여인이 와서 맞이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지난번에 건주 도둑 집이 조삼파 등이 조선의 사람과 가축을 약탈하여 사로잡아 갔으니 저 사람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우리들이라고 어찌 가서 침략하지 않겠는가. 지금 바야흐로 군마를 정비하는데 눈이 높고 풀이 나기를 기다리다가 가서 침략하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름지기 이 뜻을 가서 전하께 아뢰어 변방의 방비를 튼튼히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하였다. 해서달자는 명나라 때 송화강 중상류 유역에 살던 내지 여진족을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열무정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푸니 내종친과 조화찬성 황수신, 우찬성 구치관, 예조판서 홍윤성, 예조판서 이극배, 광성군 이극감, 예조참판 조효문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박거겸을 판안주 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함규도 도관찰사 강효문이 판회령부사 선형의 정문에 의거하여 치게하기를 동양에 사는 지중추원사 김파을대가 와서 보고하기를 지난 겨울철에 포주 사람들이 화라온과 군사를 연합하고 가서 평안도를 침략하여 사로잡아온 서와 말이 이루 다 셀 수가 없었고 인구도 사로잡아온 것이 또한 많았는데 사람들이 각각 2~3명씩 잡아갔습니다. 화라온의 모대합이 먼저 의논하기를 군사를 모아서 얼음이 풀리기 전에 포주 사람과 더불어 도둑질하고자 한다 하였고 모련이 열아두 등이 목계를 보내어 힘을 합하여 침략하자고 하였고 또 벌린, 노리안, 몽고가사, 박가벨라 등지의 사람들도 모두 의논하기를 풀이 자르기를 기다렸다가 도둑질하자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종성절제사 김교의 정문에 의거하면 수주에서는 올양압, 속사, 아춘가 등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들이 화라온 올적합의 광응자에게 드리니 말하기를 포주에서는 알타리의 보라대가 사람을 올적합 도둑 이응가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지난번에 평안도에 입구하였는데 성자가 없는 곳은 방어가 헌술하였으니 만약 너희들의 군사가 온다면 우리도 마땅히 힘을 합하여 도둑질하겠다 하니 이 응가대가 말하기를 마땅히 관아 군사 200명을 거느리고 정월 검음대에 도둑질하겠다고 하였다 하였고 수주에 사는 올량압의 나업타가 거느리고 있는 중국 사람 몽고가 와서 보고하기를 오치안에 사는 올량압의 마롱합이 거느리고 있는 중국 사람 사오간이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치랑이 오치안 등지에 전일에 조성군이 공부를 할 때 비살된 자의 족친이 와서 말하기를 벌주에 사는 알타리 등이 조선을 배반 거역하고 재차 도둑질하려고 하니 우리들도 또한 장차 보복하려고 하자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란케가 마침 흉년을 만나 사람과 가축이 굶주리고 피곤하여 보복하기는 어렵겠으나 오늘 나누어 둔치하였다가 허수한 때를 틈타서 들어와 도둑질하려는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하였고 아치랑이 거주하는 올량합의 사직 오동고가 와서 보고하기를 화라온 올적합의 구량동합이 와서 말하기를 같은 종류의 올적합 등이 의논하기를
같은 종류의 사람과 벌린에 사는 알타리 3천여 군사가 앞으로 평안도에 가서 방어가 허술한 곳에서 도둑질한다면 장차 사람과 가축을 다 사로잡아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고 도질제사 강순도 또한 이 사실을 지게하니 즉시 평안 함길 강원 황해도 도질제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전사한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의 계봉과 주문사 매우가 먼저 보내온 사목을 동봉하니 자세히 보라 하고 또 매우의 사목을 함길도 도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급히 보내어 알리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도체잘사 한 명의 계본에 이가에 아르기를 동성구참은 전지가 지극히 기름지나 평민들이 또다시 옮겨가서 도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새로 이사한 참리의 생업이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길거리와 떨어진 먼 곳에 왕래하면서 곡식을 경작하니 소와 말이 점차 조잔하여 쇠모하여집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신참 부근에 경작할 만한 전지를 살펴보아 그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구분하여 모름지기 농사철이 이르기 전에 억지로라도 바꾸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전제하기를 여러 관사의 공사가 반드시 많이 계류되었을 것이니 속히 여러 관사로 하여금 자세히 기록하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설을 습독하는 관원을 권장하고 징계하는 조건은 이러합니다. 1. 습독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 청컨대 30인으로 정원을 삼고 삼관과 생원 진사 가운데 나이 25세 이하로서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의정부 2조 예조 전의 제조로서 함께 골라서 정하게 하소서. 1. 10일마다 한 차례씩 약방 승지 내의원의 당상이 본래에 모아서 직지 찬도의 이설을 배강하여 약 이상인 자와 창진집 산서 장자 화방 중 이설을 입문해서 강하여 모두 약인 자와 그 나머지 여러 방서 중 찌를 뽑아 일설을 강하여 약인 자는 도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자하여 동반 서반에 서용하게 하소서. 1. 내의원의 관원 중에서 직 이하의 관원은 3개월마다 습독하고 과거 출신으로 동반 서반의 관직을 받은 사람은 매달 말에 예조의 당상과 전의 제조 각각 일원이 함께 고강하게 하소서. 1. 불통이 가장 많아서 나태하고 태만한 것이 현저한 자는 고신을 거두고 갓을 씌워서 그대로 출사시키되 그 습독하기에 부지런하고 삼가서 여러 방서를 밝게 통하기를 기다려서 도로 서용하도록 허락하소서. 1. 섭독한 사람들은 매달 말께 병을 치료한 것과 약재를 잘못 사용한 것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예조의 당상과 전의 제조 승지와 함께 마감하여 계달하고서 승진시키거나 출척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무는 그를 직접 대해봅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장순빈의 빈당에 향을 올렸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이 지게하기를 건번에 회령으로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 양유보는 원래 요동의 후위의 채창 지방에서 살다가 사로잡혀서 포주에 서는 알타리 이라수의 사역을 받은 지 12년입니다. 그러나 전에 저들 야인들이 기순하였을 때에는 노략질하여 사원하던 중국 사람이 도망하여 오면 의뢰 마당에 돌려주었으나 근년에 야인들이 도둑질한 뒤에는 도망하여 오는 중국 사람을 모두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저들 야인들이 옛날처럼 기순하였으니 이번에 도망하여 온 양유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강효문과 도질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회령으로 도망하여 온 양유부는 그 주인이 만약 돌려주기를 청하고 그 일이 기순한 데 관계된다면 그 사세를 요량하여 전대로 돌려주고 그렇지 않거든 올려보내라. 경인마등이 짐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처음에 병자년 정월 25일에 선군 양성 등이 제주에서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 2월 초 2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 북쪽 방면 구미도에 이르렀다. 섬 주위의 둘레는 20가량이었고 섬 안에 작은 석성이 있어서 도주가 혼자 거주하였고 졸라건 모두 성 밖에 있었다. 섬에서 그 유구국까지의 거리는 순풍의 100km 2일 노정이었다. 양성 등이 섬에 머무른 지 1개월 만에 공선을 타고 그 나라에 이르러 물가에 있는 공간에 거주하였다. 공간은 왕도에서의 거리가 오리 남짓하였고 공간 옆 토성에는 100여가가 있었는데 모두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매 집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려가면서 양성 등을 공개하게 하였다. 1개월이 지난 뒤에 왕성에 갔는데 왕성은 세 겹으로 되어 외성에는 창고와 마구가 있었고 중성에는 시위군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내성에는 2, 3척의 정각이 있었다. 대개 근정전과 같았는데 그 왕이 길 일을 택하여 왕래하면서 그 정각에 거하였으며 판자로 지붕을 덮고 판자 위에는 납을 진하게 칠하였다. 상층에는 진귀한 보물을 간수하였고 하층에는 주식을 하고 왕은 중층에 거하고 시녀 100여인이 있었다. 그 나라의 지세는 중앙이 협소하여 혹은 1, 2씩 거리이나 남북은 광활하여 그 끝을 볼 수 없었는데 대개 장구의 모양과 같았다. 나라에는 큰 강이 없고 국도에는 동북쪽으로 5일 노정의 거리에 큰 산이 있었으나 산에는 잡된 짐승이 없었고 다만 돼지만 있을 뿐이었다. 섬 안에는 군현을 설치하고 석성을 쌓아서 관의 수령이 1인씩 있었는데 도로에 서로 떨어진 거리가 혹은 1씩 혹은 2씩 혹은 반씩 정도였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혹은 조밀하기도 하고 혹은 드물기도 하였는데 리마다 각각 장이 있었고 공사의 집들이 크고 작은 것 없이 그 제도가 모두 한 일자 모양과 같았고 구부러진 것이 없었으며 띠풀로 지붕을 덮었다. 그 나라는 항상 따뜻하여 서리와 눈이 없고 추운 겨울이 4월과 같았다. 초목이 시들어져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에는 솜을 두지 않고 말먹이는 항상 푸른 풀을 사용하였고 여름 해가 정북쪽에 있었다. 절일 원일에는 지프로서 왼쪽으로 꼰 새끼를 문 위에 걸쳐 놓고 또 나무를 쪼개어 묶음을 만들어 쌓인 모래 위에 두고 그 가운데 떡그릇을 얹으며 또 소나무를 가지고 묶은 나무 사이에 꽂는데 5일이 지났어야 그만두었다. 그 풍속이 이를 기양한다고 이르며 또 술을 두고 서로 즐기었다. 7월 15일에 불사에 올라가 죽은 어부의 성명을 써서 안상 위에 놓고 쌀을 상 위에 올리고 대잎으로 땅에 물을 대는데 중은 불경을 읽고 소기는 예배하였다. 노비는 일본인이었는데 비록 가까운 친족이라도 모두 사서 노비로 삼았고 국왕의 친근한 사령들은 모두 사들인 자였고 혹은 여국인이 와서 노비로 바친 자들도 있었다. 공장은 단지 주장과 목수만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보지 못하였다. 포지는 완초로서 짠 자리였는데 본국과 같았고 혹은 중국에서 사온 것이었다. 의복과 음식은 남자의 복장이 본국의 징령의 제도와 같았는데 다만 소매가 넓을 뿐이고 삐깔은 흑색, 백색을 좋아하였으며 여자의 복장은 의상이 하나같이 우리나라와 같았으며 군신과 상하의 남녀는 모두 관이나 두근을 쓰지 않았다. 걸을 때는 맨발로 다니고 화해 따위의 물건이 없었고 모두 소와 말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은 모두 관에 받쳐서 갑옷을 만들었으며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숟갈과 젓가락이 없었고 완초를 꺾어서 젓가락같이 만들어서 먹었다.
1. 남자는 말을 타는 것이 보통과 같았으나 부인들은 말을 탈 때는 양다리를 함께 내리고 말등에 걸터 앉는데 마치 교상에 앉아서 가는 것과 같았다. 1. 전화는 흥룡하는 것이 전화이었으나 그 주조하여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모두 중국에서 얻어다가 사용하는데 정축년에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가르쳤으며 신문이 쌀 한 대에 준하였다. 1. 장사치들이 강연안에 배를 정박시키는 곳에 일본 여국 사람들도 또한 와서 교역하였다. 1. 두 승은 되가 우리나라와 같았고 말은 혹은 5대를 담기도 하고 혹은 10대를 담기도 하고 혹은 30대를 담기도 하였다. 1. 경점은 대궐 남문에 나무로서 누기를 만들었는데 그릇의 몸체는 둥글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물을 정량하여 부어 넣은 다음 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헤아려서 이를 일경이라고 하였다. 드디어 북을 쳐서 알렸다. 북치는 수는 그 경의 수와 같았고 인정 파루는 본국과 다름이 없었다. 1. 조회는 먼 지방의 업장들이 길 일을 행하여 잔치상을 준비하여 대궐 뜰에 바치는데 국왕은 층각에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으며 여러 신하들이 뜰에 있으면서 음식을 먹었으나 음악이 없고 헌작도 없었다. 1. 영조칙은 중국의 조칙과 우리나라의 서계가 나라에 이르면 배가 정박하는 첫 지면에 기, 두, 개 등의 물건으로 의장을 설치하고 또 군사들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조칙이나 서계를 여교에 봉헌하고 그 곁을 따르면서 북과 징을 울리고 태평소를 불면서 왕실로 맞아들였다. 왕이 강의를 읽고 관을 쓰고 절을 한 다음 앉으면 이를 계독하였다. 국왕은 항상 층각에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고 부인을 시켜 왕명을 전하며 속이는 관독이 없이 모두 막배를 행하였는데 이때가 되면 뜰로 내려와 절하고 꿇어 앉기를 대략 예법과 같이 하였다. 1. 상장은 본래 국왕이 죽으면 일체 시위에 응해야 하는데 주민은 마관, 마일을 입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14일 만에 끝내었다. 모든 백성들이 부모의 상을 당하면 족친들이 상가에 모여서 조상하고 곡하며 상을 당한 사람은 흰옷을 입는데 모두 3일 뒤에야 고기를 먹으며 7일 안에는 살생하지 않았다. 1. 국왕의 장례는 바위를 파서 광을 만드는데 광 안의 사면에 판자를 짜서 세우고 드디어 관을 내려 묻은 다음에 판자 문을 만들어 자물쇠를 채우고 묘 앞과 양쪽 옆에다가 집을 짓도록 하여서 묘를 지키는 사람이 거주하며 묘를 빙 둘러서 석성을 쌓는데 성 안에는 하나의 문이 있었다. 보통 사람의 장례는 광을 파서 관을 묻는 것은 같았으나 다만 집을 짓고 성을 쌓는 따위 일이 없을 뿐이었다. 1. 혼가는 혼인할 때는 남자 집에서 먼저 중매를 하여 혼인을 약정하고 날짜를 택하는데 남자 집의 친족 여자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행례하며 그날 밤에 양쪽 집 족친이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 1. 제사는 그 나라에 제향이 없었다. 1. 조가는 무릇 사람을 쓸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천거를 들어주고 관에서 노비, 토전, 집과 군기 등의 물건을 주며 만약 유능하지 못하면 파출하고 아울러 그에게 주었던 물건을 회수하였다. 상시로 100여인이 대궐 안에 있으면서 정사를 다스렸는데 5일씩 서로 교체하였고 또 4, 5인의 장번이 있어서 대궐에 나가지 않는데 만약 자기 뜻대로 자주 출입하는 짓을 행하면 파출하기를 위와 같이 하였다. 그 입번할 때는 모두 공름에서 녹을 받고 그 중에 1인이 우두머리가 되어 이들을 총괄하여 다스렸다. 1. 도적은 본국에서는 도적이 없고 일본에서 팔려간 자들이 왕왕 남의 재물을 훔치는데 체포하여 국문하면 죄가 크면 이를 추륙하고 작으면 다른 sm에 유배하였다. 그 추국하는 법은 태형, 장형이 없고 다만 땅에 2개의 판자를 겹쳐놓고 죄인의 다리를 그 사이에 끼워서 그 양쪽 끝에 묶고 사람으로 하여 올라가서 휘어지게 하는데 한쪽 끝에 3인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1. 농상은 여러 가지 곡식이 모두 있었으나 다만 팥, 보리, 녹두가 없었다. 1. 뽕나무, 삼, 목면이 없었고 다만 생저가 있었는데 그 길이가 2장쯤 되었으며
1년에 3번 취하였다. 1. 한정과 수저는 쟁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서 매만졌고 매 10월에 모종하였다가 다음해 정월에 모를 나누어 심어서 올이 되어 익으면 그 익삭을 베고 집 줄기를 베지 않는데 거기에서 격가지 모가 또 번성하여 10월에 다시 거두었다. 전지를 매만지는데 다만 삽으로 할 뿐이고 쟁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 서사는 금과 은이 나지 아니하여 남만 일본에서 사서 사용하였다. 1. 검수는 가축으로서 소, 말, 돼지, 닭, 개가 있었고 날짐승으로서 까마귀, 참새가 있었는데 그 풍속이 앵무새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여 항상 중국에서 사왔었다. 1. 수륙의 산물은 물에서 나는 것이 다만 어물 뿐이었고 육지에서 나는 것은 유자, 귤, 감뿐이었다. 1. 군사 100여 명을 정원으로 하여 날마다 바꾸어 숙직을 교대하였으나 그 원래의 수는 쉽게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군사 장비와 갑옷 투구는 본국과 다름이 없었다. 쇠로서 조각을 만들어 그 얇게가 종이짝 같은데 감령에 붙이니 마치 목을 보호하는 문양과 같았다. 또 쇠로서 인면을 만들어 얼굴 위에다가 붙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가면과 같았다. 환도, 방패, 창은 본국과 다름이 없었으나 다만 쇠로서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난 날을 만들어 그 모양이 굴곡이 있고 2장정쯤 되는 나무로서 자루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풍속에 이를 구라고 이르며 먼 곳의 죄인을 차명하는 병기였다. 1. 화통은 크고 작은 것과 체제가 하나같이 본국의 제도와 같았다. 1. 공시는 뽕나무로서 활을 만들고 저사로서 시위를 만드는데 활은 본국의 마정과 같았으며 혹은 대나무로서 활축을 만드는 것도 있었다. 1. 교리는 중국과 일본국, 여국과 서로 통하였으나 그러나 종종 하는 것이 아니었다. 1. 중국과의 정도는 동남풍을 따라서 배가 7일 동안 가면 도착하고 일본과의 정도는 서풍을 따라서 배가 18일 동안 가면 도착하였다. 1. 공전은 나라의 동쪽에 두 섬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소도이고 하나는 오시마도였는데 모두 항복 기부하지 않았다. 오시마도는 공격 토벌하에 기순한 지가 지금 이미 15년이나 지소도는 매년 토벌하기에 이르지만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있었다. 초득성 등 8인이 금년 정월 24일 나주에서 배를 출발하여 2월 초 4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 미아 궤도에 이르렀다. 섬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실어와서 먹이고 인도하여 이 섬에 머물게 하고서 섬 사람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여 공급하였다. 섬의 길이가 20가량, 너비가 1씩 정도 되었다. 2월에 보리를 이미 거두어 들였고 밀이 모두 익었으며 참외와 가지도 또한 이미 열매가 맺었다. 4월 16일에 이르러 유구국 상선에 쫓아가 부탁하여 그달 27일에 본국에 도착하였다. 국왕이 국내의 남쪽 행랑에다가 두고 대접하였는데 날마다 불러보고 후하게 공개하였다. 7월 6일에 출발하여 돌아왔다. 1. 성은 세 겹으로 되었고 모두 석성이 있었는데 성의 높이는 우리나라의 도성과 같았으나 약간 높았으며 성문도 또한 우리나라와 같았다. 그 성은 구부러져서 마치 곡수와 같았는데 두 성의 서로의 거리가 마치 한 필의 배의 길이와 같았다. 1. 국왕은 2층의 정각에 거하였는데 그 정각은 모두 단층을 입히고 지붕을 판자로 덮고 취두마다 나무로서 진하게 칠하였다. 낭문은 주위 둘레에 돌아가면서 연접하였는데 그 칸수를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군사들이 머물러 수기하였는데 조회와 지회수를 국문할 때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시비하였으며 또 명갑을 착용하였는데 마치 가면 모양과 같았으니 쇠로서 두 뿔을 만들어 모양이 마치 녹각과 같았고 금은으로 진하게 칠하였다. 쇠로서 행등을 만들어 두 다리를 묶었다. 1. 국왕은 나이가 33세였다. 1. 국왕은 아들 4인이 있었는데 장자는 나이가 15세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어리었다. 장자가 출입할 때에는 군사 10여인이 모시고 따랐었다.
왕자들은 국왕과 더불어 같은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따로 다른 곳에서 살았다. 1. 옛 궁궐은 살고 있는 궁성이 남쪽에 있는데 그 청각과 성곽의 제도가 항상 거처하는 궁궐과 같았다. 때때로 왕래하면서 혹은 2, 3일씩 혹은 3, 5일씩 머물러 거처하였다. 국왕이 행차할 때 시위하는 군사는 약 300여 명이었는데 모두 갑옷을 입고 말을 탔으며 잡고 있는 병기는 혹은 궁시이거나 혹은 창이거나 혹은 검이었고 혹은 모양이 갈고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전후로 대열에 섞여서 행진하였다. 국왕은 혹은 교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말을 타기도 하며 시위하는 군사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곡절이 마치 농부가와 같았다. 국왕의 나이 어린 세 아들은 대열의 앞에 있고 장자는 대열의 뒤에 따랐다. 1. 국왕이 한가롭게 거할 때는 혹은 홍백초를 사용하거나 혹은 흑초를 사용하여 머리를 싸매지만 만약 출입할 때는 외립을 착용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본국 여자들이 중립과 같으며 안은 붉고 바깥은 검었다. 복식은 조관과 별다름이 없었다. 1. 5일마다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좌우에 각각 하나의 대기를 세우고 다른 의장은 없었다. 조관이 뜰에 들어가 합장하여 3번 절하였다. 그날 인민들이 술통을 가지고 와서 궁궐에 술을 바치고 또 생저도 바쳤다. 1. 백성들이 거주가 조밀하여 집들이 가까워 담장이 붙었고 길거리가 매우 좁은데 인가에서는 소나무 종려나무 2그루를 심기를 좋아하였다. 1. 의복제도는 하나같이 외복과 같았는데 다만 바지를 입지 않을 뿐이었다. 그 복장은 단자, 사초와 젖포를 쓰는데 남녀가 같은 복장이었다. 1. 풍속에 항상 크고 작은 칼 2자리를 차고 다니는데 음식을 먹고 기거할 때는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기거할 때에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칼의 모양은 본국의 환도와 같았다. 1. 상하의 남녀는 아우려 모두 맨발로 다니며 신발을 신지 않으나 다만 성 밖에서는 신을 신는데 회와 같았다. 궁성에 들어오면 신지 않으며 비록 성 밖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존장자를 만나면 또한 벗어버렸다. 1. 남자는 상투를 따서 머리 왼쪽에 두고 여자는 상투를 따서 머리골 뒤에 두었는데 항상 관근을 쓰지 않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혹은 외립을 쓰기도 하고 혹은 종려입을 쓰기도 하고 혹은 전삼을 쓰기도 하고 혹은 도롱이를 쓰기도 하였다. 1. 조관의 녹봉은 5일마다 한 차례 반사하였다. 1. 외성 안에 창고와 내구가 있는데 항상 큰 말 6필을 길렀다. 1. 강가에 성을 쌓고 그 가운데 주고방을 설치하여 방 안에 큰 옹기를 배열하고 술들을 가득 채워넣고 1년치, 2년치, 3년치 주고에 그 정액을 나누어 써붙였다. 또 궁기구를 설치하여 철갑, 창, 금, 궁, 실을 그 가운데 가득 채워 놓았다. 1. 여러 가지 공류가 모두 있었다. 1. 그 가축은 소, 말, 닭, 개가 있었고 짐승은 노루, 사슴이었고 날짐승은 제비, 꾀꼬리, 까마귀, 뻐꾸기, 참새가 있었으나 호랑이와 표범은 없었다. 그 채소는 파, 부추, 마늘, 생강, 무, 상치, 파초, 양하, 토란, 마가 있었다. 1. 선척은 항상 벌레가 먹을까 염려하여 가에 초사를 지어서 들여놓았다. 1. 저자는 강가에 있었는데 남만, 일본국, 중국 상선이 와서 서로 교역하였다. 1. 남만은 나라의 정남쪽에 있어 순풍이면 3개월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일본국은 나라의 동남쪽에 있는데 5일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중국은 나라의 서쪽에 있는데 순풍이면 2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다만 모든 도적은 다 주륙하였는데 혹은 국왕이 친히 국문하고 군사들이 잡아가서 성 밖에서 죽이었다. 혹은 관부에서 유사가 죄를 다스려서 죽이기도 하였다. 1. 수산은 오로지 어물뿐이고 육지에 있는 것은 오로지 배나무, 밤나무, 복숭아, 종려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외귤나무뿐이었다. 처음에 미아 궤도에 이르렀더니 본도 사람과 인근의 구리마도, 일람포도, 시마자도, 우감도 등 5섬 인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매양 서로 갈 때마다 반드시 초득승을 청하여 후하게 위로하였다.
토지는 자리깔개이고 화해는 신발이고 완초는 억새풀이고 둑은 대장기를 말하며 개는 의장의 하나로 양산 모양이다. 여교는 수레이고 막배는 남방 사람들이 절을 말한다.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한다. 장번은 교대하지 않고 계속 입번하거나 교대하는 기간이 오래되는 입번을 말한다. 생전은 생모시이다. 마저는 전쟁에 쓰이는 화살이 하나인데 세종실록 고래에 보면 화살이 깃이 좁고 철쭉이 작은 것을 마전이라고 하였다. 취두는 망세이다. 낭무는 정전에 딸린 부속 건물이다. 면갑은 얼굴을 가리는 갑주를 말한다. 행등은 행전을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7일 이모 첫번째 기사 이금부 제조 김순 이극배 등이 아래기를 형전의 범죄 인원을 추액하는 조문에 당상관 이상이 사죄를 범한 경우에는 10악 이외는 모두 죽음을 내려준다 했는데 지금 김계손 장명창이 비록 사죄를 범하였다 하나 10악에 관계되지 않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의금부에서 교지로 받들어 추액하였는데도 김계손이 허물을 의금부의 당생에게 돌렸으니 그 말이 불경한데 관계되므로 10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명창도 또한 군율에 의하여 참행에 자하하였다. 김계손은 무과에 겁제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옮겨서 훈련관사에 이르렀다가 건너뛰어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경진년에 모련위를 정벌할 때 상당히 공이 컸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빈당에 향을 올렸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7일 이모 세번째 기사 국장도감에서 아래기를 사현의 낭떠러지 구름길이 좁아서 대여가 지나갈 때 불편하겠으니 청컨대 한승부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판한승부사 정식이 아래기를 사현이 낭떠러지 구름길이 비록 좁고 막혔다 하더라도 대여가 지나갈 때 짧은 연의 들채를 사용한다면 통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잔도로서 보충하게 한다면 공력이 너무 크게 들고 또 튼튼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아랫바가 매우 타당하다. 국장의 일이 지극히 번잡하니 처음부터 내가 억제하지 않는다면 배단이 반드시 지극할 것이다. 나는 산맥을 끊어내거나 도로를 깎아서 평평하게 하여 노고하는 배단에 이를까 두려워하였다. 지금부터 국장의 일은 승정원에서 점검하고 조사하라. 일이 끝난 뒤에는 나도 또한 돌아보겠다. 도로를 수리하는 따위의 일에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국장도감과 한승부 관리대로 죄해줄 것이니 이를 자세히 알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7일 이모 네번째 기사 판한승부사 정식을 보내어 세자빈에게 시호를 내려주고 이어서 전을 베풀었다. 그 시책문에 이르기를 행시를 표창하여 시호를 정하는 것은 군부의 지극한 정이요 언해를 매듬지어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고금이 떳떳한 법전이다. 이에 드러난 애책을 거행하고 이에 유궁의 빗장을 크게 한다. 생각건대 너는 아름다운 가문에서 나서 일찍이 세자의 저택으로 들어왔고 내양 윗사람의 안색을 살펴받들어 기쁘게 하였고 항상 아랫사람을 거느리면서 정숙하고 화목하였다. 덕이 밝은 세자에 짝하여 동공의 짝이 되리라고 바랐으나 상서가 진삭에 서리어 대인에게 협력하는 점괘를 얻었으니 경사가 종사에 돌아가고 아름다움이 빈조의 의탁함이었다. 그의 장관 수명을 누리고 더욱 큰일을 돕기를 바랐더니 어찌 신령하고 어진 하늘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갑자기 상료의 재앙을 내리는가. 동궁에서는 넋을 잃고 궁굴에서는 슬픔에 쌓여 옷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생각하면 마치 곁에 있는 듯하니 정이 어찌 살았든지 죽었든지 간격이 있겠는가. 얘는 마땅히 애무하는 영전을 갖추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판한승부사 신정식을 보내어 너에게 시호를 장순이라고 준다. 온순하고 너그럽고 의용이 아름다운 것을 장이라고 유순하고 어질고 자애로운 것을 순이라고 한다. 삶에는 끝이
있으니 비록 100년이 이 세상 즐거움을 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만세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너의 연령을 슬퍼하니 나의 은총스러운 명을 본받을지어다 하였다. 그의 주는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후위에서 임시로 둘 책인안을 빈궁의 문 앞 밖에 남양을 설치하고 사자의 막사를 책인안의 남쪽에 설치하되 땅의 적당한 데에 따른다. 책인안을 빈궁의 월대 위에 동북쪽으로 남양하에 설치하고 사자의 위차를 책인안의 동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상주의 책인을 대신 받을 위차를 책안의 앞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상주의 위차를 동쪽 계단 아래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상주의 배 위를 뜰 가운데 북향하에 설치한다. 그날 유사에서 책인의 누자를 건정문 밖에 진열하고 노부를 홍리의 문 밖에 설치한다. 소가의 의장이다. 유사에서 책함과 인록을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고 책인과 사정전 문 밖에 안치한다. 정시 인관과 집사관은 모두 상복을 입고 예고를 하여 건정문 전 뜰 길 동쪽에 나아가 북향하에 선다. 승지가 사정전 문 밖에 나가서 시책과 시인을 취하여 집사관에게 주면 내직 별감이 구로 앉아 받아서 책인 안에 두고 안마다 이인이 마주둔다. 건정전의 동변 늘 거쳐서 시인관의 동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에 쏜다. 교지가 있다고 칭하고 통찬이 찬하기를 괴하라 하면 시인관이 꿇어 앉는다. 승지가 교지를 선포하여 왕세자 빈 한씨에게 시책과 시인을 내려준다. 경에게 명하여 예를 행하게 한다. 선포하기를 끝마치면 집사자가 책안을 바치고 승지의 남쪽에 조금 가서 쓰는데 모두 서양한다. 승지가 책함을 취해서 서양하여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받아서 봉책관에게 준다. 집사자가 인안을 바치고 승지의 남쪽에 쓰면 승지가 인록을 취해서 서양하여 사자에게 준다. 사자가 받아서 봉인관에게 준다. 내 집과 집사자는 각각 책인안을 주고 행사하는데 책인안을 든 자는 물러간다. 책인안을 든 자가 책인을 받든 관원의 뒤에 쓰면 사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책인을 받든 관원이 앞서가는데 책인안을 받던 자가 뒤따른다. 건정문 동편 문을 거쳐서 나가면 사자가 뒤따라간다. 건정문 밖에 이르러 누자로서 책함과 인록을 싣고서 간다. 홍례문 밖에 이르러 노부가 앞에서 인도하고 빈궁 밖 악차에 이르러 안 위에 임시로 안치한다. 악차를 맡은 자가 사자를 인도해 악차에 나아가고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 아래로 나아가 쓴다. 사자가 악차를 나와서 문의 서쪽에 동양하에 쓰면 봉책관이 책함을 받들고 봉인관이 인록을 받으러 사자의 북쪽에서 쓰는데 모두 동양한다. 책인안을 든 자가 봉책관의 뒤에 선다. 사이가 들어가 고하면 상주가 장을 없애고 수지를 벗는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나가서 문 밖에서 맞이한다. 서쪽에서 동양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온다. 봉책관, 봉인관이 먼저 가고 안을 가진 자가 뒤따라 월대 위에 올라가 두는데 동쪽에서 북쪽 가까이 남양한다. 사자가 그 동쪽에 서양하여 쓰면 봉책관, 봉인관과 안을 든 자가 사자의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양하여 선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북향하게 하고 사이가 찬하기를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한다. 사자가 칭하기를 교지가 있다고 하면 사이가 찬하기를 괴하라 하여 상주가 꿇어 앉는다. 사자가 교지를 선포하고 시책과 인을 내려준다. 선포하기를 끝마치면 사이가 찬하기를 부복흥 평신하라 하면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들어가서 책과 인을 대신 받을 자리에 나아가서 꿇어 앉는다. 사자가 책감을 취하여 상주에게 주면 상주가 책감을 받는다. 책안을 든 자가 나아가서 책안을 들고 꿇어 앉아 영주 앞에 바치는데 상주가 책감을 가지고 꿇어 앉아 안 위에 받치고 인을 대신 받을 자리로 도로 나아가서 꿇어 앉는다. 사자가 인록을 취하여 상주에게 주면 상주가 인록을 받는다. 인안을 든 자가 나아가서 인안을 들고 꿇어 앉아 영주 앞에 바치는데 상주가 인록을 가지고 꿇어 앉아 안 위에 받치고 내려와서 동쪽 계단 아래에 쓴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상주가 문 밖까지 전송한다. 사자가 돌아가면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수지를 쓰고 장을 짚고 들어오게 한다. 진삭은 천두기
계속하는 곳 곧 궁궐을 말하고 빈조는 물 위에 떠있는 마른 풀과 잠긴 마른 풀 곧 여러 종씨를 말하고 상뇨는 미성년의 나이에 일찍 죽는 걸 말한다. 얘기해서 나이 16세에서 19세 사이를 상상, 12세에서 15세를 중상, 8세에서 11세를 하상이라고 하였다.